여러분 너무 수고가 많습니다. 이렇게 거의 3시간 동안 앉아서 열심히 들으시고 이것도 큰 봉사고 애국이고 그리고 큰 활동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박성준 장군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고 제가 조금 마무리하고 끝내도록 할 테니까 조금만 잘 견뎌주시죠. 박 장군님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질문하신 그 교육 강화 문제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을 우리 초중고등학교 대학생들에게 교육을 하고 우리 국민들에게 알려야 되는데 사실 이런 것들을 저희들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알리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지금 1년 반이 다 되어 가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이것을 실질적으로 알리는 일이 제대로 추진이 안 되고 있는데 다행히 어젠가 제가 이 신문을 보니까 정부에서 통일교육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보도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정부가 이것을 적극적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알리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우리 안보 상황은 중앙정부에만 맡길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각 지자체별로 학교에서 이것을 학생들에게 알리고 또 우리 지역에 있는 이웃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할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의 생명과 재산이 걸려있고 우리 아이들의 장래가 걸려있는 문제를 정부만 쳐다보고 정부만 해주십시오 하고 기다리면 되겠습니까? 이제 우리 국민 전체가 일어서서 이것을 교육하고 전파하고 알려서 우리 국민 전체가 알면 나라를 지킬 수 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제2연평해전 다시 말씀드리면 2002년 서해교전이 승전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죠? 예. 근데 제1연평해전이나 제2연평해전이나 사실 그 전투 결과는 우리가 승리였습니다. 제1연평해전도 우리가 승리였고 제2연평해전도 우리가 승리였는데 그러나 이 제1, 제2연평해전의 발발 원인이 무엇인가가 더 중요합니다. 제1연평해전 때도 이 99년 6월 15일 날 발생이 되는데 그때 여러분 아시다시피 김대중 정권 때에 선제 사격을 못하게 하는 바람에 북한이 먼저 기습 사격을 우리 해군이 받고 대형 사격을 해가지고 북한 피해를 줬죠. 그죠? 네. 그 제2연평해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군들은 그 당시에도 햇볕 정책이라는 그런 정부 정책 하에서 북한을 자극하면 안 된다는 그런 이 생각을 늘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도 북한 경비함이 애대를 침범하는데 이것을 선제사격, 경보사격으로 물리쳐야 되는데 선제사격을 못하고 차단 기동으로 그걸 차단하려고 접근하다가 북한 경비함이 선제사격하는 바람에 우리 해군 장병 6명이 죽었고 거기서 우리가 대형 사격을 해서 북한에 더 많은 피해를 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제2연평해전도 우리가 승전 패배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햇볕 정책 때문에 우리 해군 장병 6명이 죽었다. 햇볕 정책 때문에 우리 해군 장병 아까운 우리 해군 장병 6명이 전사했다.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 남북관계에서 이런 잘못된 정책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질문은 이 내부 문제이고 정치인들이 알고 있느냐 하는 건데 이것은 우리 김원영 의원님께 제가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근데 연평도에서 남북한이 대체된 게 전쟁인데 그 당시 청와대 대통령이 우리 해군에 대해서 절대로 선제에 공격을 하지 말라. 총을 쏘지 말라. 총을 쏘려면 청와대 허락을 받고 쏴라. 그래가지고 서로 배를 미는 작전으로 돌아갔습니다. 배를 서로 밀다 보니까 가까운 거리에 있었죠. 그래서 아주 정조전에서 쏠 수 있는 거리에 있어서 우리 해군이 선제 공격을 당하고 6명이 아까운 생명이 죽은 거예요. 그런 대통령이 이 나라 국군을 통제했으니 이 나라가 제대로 갈 수 있습니까? 그것도 5년이 아니고 10년 동안 과거 좌파 대통령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입은 상처와 피해와 그리고 손실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숫자로 계산할 수 없는 그러한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지금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오늘 이 모임은 그런 의미에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국 어디에 가서도 막 군단위에서 이렇게 진지한 학자 세 분을 모시고 안보에 관한 현안 문제로 토론하는 그런 자리가 없을 줄로 알고 있고 또 우리 고향 애국 시민 여러분들이 이렇게 3시간 이상 한 자리에 계시도 조금 더 지루하거나 힘들어하지 않는 이 모습 속에 우리 고향의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가 튼튼하고 또 자랑스럽게 생각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아까 이상욱 회장이 얘기를 했지만은 우리 국회 정치인들이 걱정이다. 사실 정치인들이 국가를 걱정하고 국민을 걱정해야 할 텐데 이 거꾸로 됐어요. 국회가 열려서 회의를 진행하는 것조차 이루어지지 않는 이 어렵고 힘든 국회의 난백상을 보면서 우리는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볼 때 지금 한나라당도 그렇습니다. 과거보다 좌파들이 더 극렬해진 것도 사실이고 한나라당 내에 이 오른쪽도 아니고 왼쪽도 아니고 중간쯤 서 있으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이런 세력들이 상당수가 없잖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우려하는 것이 그거예요. 160명이 넘는 국회의원들이 과반수 이상을 가지고 있는 정부 여당이 왜 국회를 탄력적으로 운영해 가는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하느냐.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심각한 번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우리 이렇게 볼 때 옛날에는 상임위원회에서 참 열심히 토론하고 용기를 가지고 그리고 이론을 가지고 이렇게 투쟁하는 정치인들이 있었는데 요즘은 싸우는 사람이 없어요. 뭐냐면은 인터넷을 통해서 집중적인 공격을 받으면 다들 손 놓고 구경만 해. 가만히 있는 것이 훨씬 낫다. 이런 생각을 갖는 분들이 현 국회에 상당수가 있습니다. 정부 여당 내에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특히 공천 과정을 통해서 소위 혁신이라는 이름 또는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하는 인물들은 모두가 다 그 색깔에 있어서 명쾌하거나 또는 확실하지가 않다는 것도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또 때로는 이 한나라당의 개혁과 변화가 있다 그러면은 오른쪽에 있던 사람이 한 발짝 왼쪽으로 가는 것이 쇄신이고 혁신이고 하는 문제가 있다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애국 단체, 보수단체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국민운동을 벌이고 있고 정치권의 압력을 가하고 있고 특히 전교조 문제, 사학법 새로운 제정에 관한 문제를 통해서 교육계 그리고 종교계까지 합쳐서 이 교육 문제에 관해서 집중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우리 전교조가 움직이는 방향은 학교에서 종교 교육의 자유까지도 박탈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놀라운 눈으로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가장 정확한 처방은 뭐냐 하면은 아까 박성중 장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군의원이었든 도의원이었든 군수, 도지사,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 전교조에 관한 문제, 우리 국가 안보에 관한 문제, 정체성에 관한 문제, 우리 한미 동맹에 관한 문제, 우리와 생각을 같이 하나, 우리와 뜻을 같이 하나 하는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 그들이 그걸 선언해야 합니다. 선언하지 않거나 확인하지 않는 사람은 찍어주지 말아야 돼요. 일단 그 사람들이 한번 의회에 들어가면 선출직 공직자가 되면 자유민주국가에서는 4년, 5년의 임기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미 들어간다 하면 방법이 없어요. 그러므로 선거 과정을 통해서 확실한 입장을 보장받고 안 되면 낙선치는 길밖에는 다른 도리가 없는 것이 우리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장점이면서 약점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한미연합사 해체 문제는 쉽지 않습니다. 아까 박 장관님 말씀했지만은 양국 정부가 이미 합의했습니다. 이것을 바꾸자는 얘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지난 3년 동안 우리는 중앙무대를 통해서 또는 전국 애국단체를 통해서 당전에도 여러분들이 오늘도 여러분 서명해 주셨죠? 1000만인 서명운동, 한미연합사 해체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벌려가지고 지금 한 900만 명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지난번 이명박 대통령께서 미국을 가시기 전에 우리 애국단체 대표들이 이명박 대통령께 여러 가지 경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1,000만 명이 넘는 애국 시민들이 서명한 것은 국민의 명령이다. 국민의 명령에 국민의 의지에서 대통령이 당선된 분은 국민의 1,000만 명이 넘는 국민의 의지를 받아들여서 수행할 권리가 있고 임무가 있다. 이건 의무요 권리다. 1,000만 명 서명을 절대로 경시해서는 안 된다. 왜? 이것은 하나의 정치적인 합의고 국민적인 합의다 하는 것입니다. 또 이러한 내용을 우리는 미국 조야 인사들을 통해서 저도 다녀왔습니다는 오바마 미국 대통령께 아주 여러 가지 경로로 확실한 방법으로 주입을 시켰습니다. 오바마 대통령도 상당한 변화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 이전에 우리가 여러분들 문화일보를 통해서 많은 기사를 보셨겠지만은 공식적으로 정부와 정부 레벨에서 양국 국민들에게 한미연합사